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서 지금 좀 드리고 있어요. 중국에는 하늘에는 천방이 있고 땅에는 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항은 수저우라는 장소와 항저우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1학기, 2학기, 한중일 삼국의 역사를 배운 8학년은 2024년 10월 달에 중국 대운하의 시작점이었던 또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와 서구 열강에게 땅을 내주었던 중국 근대사의 아픔을 지닌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항저우와 상하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학생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도시에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장소입니다. 상하이는 임시정부의 첫 시작점이었고 항저우는 바로 두 번째 임시정부였습니다. 네, 8학년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고 자신들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조계지를 보기 위해서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박 5일간의 중국 역사 문화 탐방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8학년 나와주세요. 등교를 할 때에는 눈뜨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오늘은 기대하고 또 기대를 하던 여행 때문인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인천공항에 모여 부품 기대를 안고 비행기표를 뽑고 짐을 붙인 뒤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 만든 여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기, 또 다 끝난 일이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뜬 마음으로 중국에 도착한 8학년은 처음 마주하는 장소의 풍경에 감탄을 하며 공항을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이드 선생님을 만나 버스를 타고 3시간 떨어진 항저우로 향했습니다. 방금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는데 너무 멀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3시간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가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저우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회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먹은 뒤 송성 가무스를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송성 가무스는 항저우의 2000년 역사를 1시간에 걸쳐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쇼 중간에 아리랑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무스를 본 뒤 기대를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중국 여행 둘째 날 저희는 먼저 악비묘에 갔습니다. 악비는 남송시대의 유명한 장본으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의 집을 지키는 가신이 되었을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악비묘의 크기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악비의 동상은 그저 동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악비의 묘 맞은편에는 악비를 모함한 사람들의 무릎 꿇은 동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동상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때려서 동상 앞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침을 뱉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악비묘에서 나온 후 청나라 거리를 재현해 놓은 청화방에 갔습니다. 비가 왔지만 그곳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 상점에 들어갔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습니다. 这个多少钱？ 이거 얼마예요? 18元 18원이요. 不好意思，我听不懂，请再说一遍。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8元 18원이요. 谢谢。 감사합니다. 중국에 가기 전 아침마다 대화문을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항저우 임시정부에 갔습니다. 항저우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임시정부입니다. 일제 탄압으로 조선에서 정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손이 많이 닿지 않는 중국의 이곳저곳으로 임시정부로 옮기며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항저우 임시정부에서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의지가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 저희는 바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이 더 값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비묘의 웅장함, 외국인과 대화했을 때의 긴장감, 임시정부에 스며든 숭고한 독립의지를 느끼며 저희도 사물의 껍데기가 아닌 내면을 볼 수 있게 된 능력이 한순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우리는 여행 3일째 아침 일찍 홍코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르신공원이라고 불립니다. 르신은 지금 8학년이 배우고 읽는 공을기를 쓴 작가로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 르신공원에는 윤봉길 의사의 외형 기념관이 있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그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한 효자가 부모를 위해 만들었다는 정원 예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 개의 호수, 거위집, 물고기, 그리고 여러 인조바위와 꽃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어두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은 소나무와 연못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른 타이강루는 상하이 문화예술인들이 자리잡아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곳으로 좁은 골목길에 작은 가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게들을 구경하고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어를 해야 했습니다. 你好， 안녕하세요. 你好，这个多少钱？ 이거 얼마예요? 你为说汉语啊？ 아, 중국어 할 줄 아네요. 谢谢。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런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여행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끼리 여행을 하는 날인데요. 저희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로 가는 지하철 13호선을 타기 위해 행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你好，地铁十三号线在哪儿？ 안녕하세요. 혹시 지하철 13호선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地铁往前走，然后往右拐就到了。 저리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단다. 谢谢。 감사합니다. 친절한 중국 사람 덕분에 지하철역을 찾은 우리는 동전으로 4위에짜리 표를 샀습니다. 你好，请把这张纸币换成硬币。 안녕하세요. 이 지폐 좀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好，在这儿。 네, 여기요. 谢谢。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역 찾기와 표 한 장 사는 간단한 일도 참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신천지에 도착한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항주 임시정부 청사보다 경비가 까먹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복도가 비졌고 계단이 매우 가파랐고 방마다 그 시대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전시실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우리는 난징루를 지나 와이바이도 차오라는 철교로 갔습니다. 이 철교는 1970년에 완공된 상해 철교로 황포강을 가로지르며 상해 구시가지와 푸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와이바이도 차오와 동방명주는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방명주가 있는 곳에는 1980년대 이후 재개발되어 현대식 건물이 많고 와이바이도 차오가 있는 와이탄은 옛 조개지로 프랑스, 영국 등 서양식 건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와이바이도 차오에서 와이탄의 양쪽 풍경을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돌아다닌 오늘 하루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고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길찾기나 표사기, 밥 먹기, 물건 사기도 중국에서는 어렵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 가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중국 여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손에 끌려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가고 난 뒤 우리 모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편견을 가지지 말자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중국의 아주 작은 딱 일부분을 밟고왔기 때문에 아직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중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프랑스 8학년으로서의 마지막 여행이기도 했기에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차렷 인사.